안녕하십니까. 윤인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의 관심 섹터 가운데 대표죠.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가 좀 쭉쭉 뻗어가야 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갈 듯 못 갈 듯 그죠? 오르는 듯 떨어지는 듯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반도체 기업부터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SK 하이닉스가 가는데 엔비디아가 좀 올랐다가 또 좀 밀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승승장구해서 맨날 올랐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투자 경력이 그래도 이제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확인하신 분들 한다면 좀 새롭게 좀 쉬어갈 때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성장 섹터인데 실적을 본 적이 없을 때는 조금 기대감에 조금 드라이빙 걸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나 TSMC, 마이크론 국내 반도체 기업들 말씀드리기 전에 세계 반도체 기업들 말씀드릴 건데 네. 그 기업들의 실적이 나온 지가 1년에서 2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 전략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20달러 아래 사서 130에서 140달러 이상에서 팔되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글로벌 IB들로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드라이브를 걸고 그 이전까지는 박스권 매매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12월 중순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석 달 동안 엔비디아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박스권 매매를 언제 해보셨을까 좀 그게 궁금하고 지금 엔비디아는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박스권을 이탈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는 테마 최근에 정치인맥 테마 많이 핫하잖아요. 정치인맥 테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라는 걸 모르고 엔비디아 차트를 봤을 때는 손절하는 게 맞겠죠. 손절하더라도 어차피 마이너스 10에서 15% 안 될 테니까 타격이 없는 거고 만약에 엔비디아를 이제 막 사가지고 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다라고 하신 분들도 엔비디아는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전에 엔비디아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상향 기조를 보여줄 때는 퍼가 150, 200이 넘어갔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네, 기억하실 거예요. 퍼가 150, 200이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퍼가 40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면 돼요. 엔비디아가 퍼가 40인데 이거 너무 높은데 라고 하시면 엔비디아 더 이상 매매 안 하시면 되시고 엔비디아가 퍼가 40인데 이거 고평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은 보유기를 늘리다 하는 건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라는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엔비디아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20%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는 뉴스는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블랙엘의 발열 뉴스,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2026년에 루빈이 출시가 됐을 때 얼마나 팔릴 것인가. 지금 엔비디아를 그런 건 지나간 거 아니에요? 발열 문제 같은 건 지나가고 지금 어쨌든 MS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고가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가장 위협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기도 이제 일단은 네. 과연 발열 문제가 잡혔나라는 건 저는 잘 모르겠고 네. 이제 발열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럼 이 대두를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잡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액침 냉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뉴스는 이 액침 냉각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업들과 검토를 하겠다 이 뉴스까지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블랙엘 같은 거에도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수요를 코를 외친 기업들한테 블랙을 못 주고 있는 이유가 발열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발열 문제를 잡고 나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수요 딜레이가 좀 잡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대응 전략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뉴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젠슨왕 CEO 같은 경우도 GTC 2025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GPU가 2025년에 몇만 대 팔릴 것이다.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엘을 한 40에서 50대 샀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텍사스에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도 블랙엘이 3만 대, 4만 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사실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MS가 미국의 유럽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를 추가로 취소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다 가는 GPU를 더 이상 수출 못하게 제재를 한다고 했었고 이제 리포트가 나온 걸 보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엔비디아 GPU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3%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에다 수출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엔비디아는 꼼짝없이 이 13%의 매출을 잃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에서 마이너스 10%인 마이너스 12%를
뺀 게 적정 주가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공개된 내용에서만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 12%가 고스란히 꺾일 거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밀항이라고 하잖아요. 밀항 뭐 이게 자랑스러운 대화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중국에서 보면 밀항이나 밀수입 이런 것들이 조금 성행하고 있고 뭐 선박에서 이렇게 관세청이 봤더니 뭐 제재했던 뭐 엔비디아의 뭐 H백이 뭐 몇십 대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중국을 꾸준하게 공격을 하더라도 13%보다는 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정도 훼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제 일단 기본적인 제 사견인데 관세가 부과되고 정말 이 대중 제재를 했을 때는 실적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그 부분을 더 봐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업체 가운데 TSMC도 좀 보죠. 사실은 TSMC는 워낙 뭐 파운드리 쪽에서 잘하는 회사고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TSMC도 보면 뭐 주가는 그렇게 그죠? 네. 지난번 함께 밀린 거에서 극적인 반전은 없네요. 근데 이게 참 투자라는 게 네. 실적과 어떤 퀀트 데이터에 입각하라고 하는데 차트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제가 엔비디아랑 TSMC랑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엔비디아랑 TSMC랑 SK하이닉스랑 차트가 유사하고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랑 차트가 유사한데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약에 일간 변동성이 주가 수익률이 낮거나 이 기업이 앞으로 보여줄 실적 퍼포먼스가 크면 변동성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것은 확실하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보다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분들의 투심이 조금 더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만약에 시가총액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큰 종목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보다 변동성이 작아야 정상인데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차트를 다 비교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엔비디아랑 TSMC가 마이크론보다 시가총액이 크고 퍼도 높은데 변동성이 큽니다. 이거는 투자분들께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크구나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엔비디아랑 TSMC가 밀리면서도 마이크론이 좀 일간 배수에 클 때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투자분들께서 HBM을 관심 있게 보느냐 낸드 플래시를 관심 있게 보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크론 보면서 마이크론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영업이익률도 가장 크고 퍼도 가장 높은 게 이해가 되죠. 그 업계를 끌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 엔비디아에서 설계해준 칩을 TSMC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TSMC도 변동성이 큰 걸 이해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TSMC 가장 놀랐던 게 점유율이 옛날에 이제 50%였다가 최근에 나온 데이터에는 67%까지 점유율 올라온 거고 TSMC도 제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30% 넘게 나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괄목할 부분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예전에 낸드 플래시 만들 때는 전통 레가시 반도체 만들 때는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됐는데 이번에 HBM3 이제 마이크론도 점유율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HBM 관련 매출했을 때는 이익률이 이번에 36% 나왔죠. 36% 나왔는데 증권계통에서는 37% 불렀는데 36% 나왔다고 8% 빼버렸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마이크론 입장에서 좀 아쉽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익률이 10에서 15% 나오던 기업이 36%나 나왔는데 시장이 전망치는 37%. 근데 마이크론의 지금 주봉 차트 보시면은 1월부터 현재까지 주가 오른 게 없습니다. 석 달 전에도 94달러였고 지금도 94달러인데 석 달 전에는 이익률이 15%였는데 지금은 36%인데 37% 만족을 못 시켰다고 주가 빼버린다. 이거는 마이크론 입장에서 좀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HBM과 레가시 반도체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뭐 퀀트 데이터 그다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 있는 종목을 당연히 꼽아야 되지만 그러기에는 투심이 좀 강하게 이 반도체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주요 기업들 봤고요. 뭐 이들이 못 가니까 그죠? 국내도 영향을 받는 건데 다만 이제 국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얘기하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데 삼성전자는 그에 비하면 좀 상당히 견조한 결을 달리가는 모양이란 말이잖아요. 네. 사실 저는 삼성전자가 왜 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중은 있는데 심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중을 찾으려고 한다면 뭐 많은 이제 경제 TV 보면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신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종목 토론실, 그다음에 사실 삼성전자가 왜 오르고 있냐에 대해서 기사를 쓰신 분들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오늘도 조금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저번 달 방송에서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이 이제 18만 원이죠. 18만 원에서 16만 원. 그다음에 단기 박스권 상단부가 21만 원, 22만 원인데 지금 오늘 종가가 20만 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8만 원 바닥 따지고 22만 원 찍었다가 지금 이틀 정도 음봉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할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는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안 말려드리는데 삼성전자를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실 때는 수익볼 이제 수익 청산까지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근데 저번 달에 그때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중후반 5만 8천 원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오늘 종가 6만 1,700원인데 제가 틀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뭐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 부양에 영향을 안 준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재용 회장의 사직생 이야기 이것도 사실은 뭐 감산 발표처럼 투자분들 투심을 바꿔줄 수 있지만 성장성을 부각시키는 뉴스는 아니고 안타까운 뉴스지만 한종희 부회장님께서 이틀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이런 뉴스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부양시킨다 이거는 약간 좀 감성적인 이야기고 저는 완벽하게 실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 게 뭐 이제 아니면 WD라든가 아니면 뭐 엑스게이트라든가 이런 전통 디램 업체들도 디램 가격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증권가 분석에서도 레가시 반도체 뭐 DDR5, DDR7 이런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를 하면서 뭐 DDR5나 이런 것들은 뭐 4.1달러에서 4.8달러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DDR5 같은 경우는 뭐 1.3에서 1.8달러까지 그래도 지금 두세 달 가량 점진적으로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는 젠스랑 CEO가 GTC 2025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가지고 뭐 HBM3에다가 서명을 해준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DDR7에다가 최고라고 친필 사인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 삼성전자 주가 부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HBM3 12단 이상의 제품에 승인을 해주는 퀄테스 승인해 주는 거 그거다라고 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삼성전자가 정말 SK하이닉스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GTC 2025에서 HBM4 샘플을 내놨으면은 삼성전자는 그에 맞게 HBM3 12단의 이상을 엔비디아 퀄테스 통과를 해야 된다. 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쫓아가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나온 뉴스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삼성전자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걔네 사주고 있다고 보니까 뭐 삼성전자를 사고 싶으신 분들 사셔도 무방할 것 같다. 그걸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단단한데요. 네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기회를 노린다면 SK하이닉스가 좋다. 하이닉스가 나쁘지 않다. 좋다는 거죠. 네. 사실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적은 보유 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을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HBM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출연한 영상을 한 서너 달치를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20% 사면은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탑픽을 말씀드리면 그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에 5%씩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 혹은 뭐 저번 주까지만 들고 있었다. 왜냐하면 좀 자신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하려면 오늘이 목요일인데 화수목 동안 음봉이 조금 나왔잖아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최초에 뭐 20% 샀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제가 넉 달 동안만 탑픽을 5% 사가지고 뭐 이번 주 월요일까지 샀다 이렇게 최고가 기준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률은 제가 앞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비율을 저는 저번 달에도 그렇게 완전 나쁘게는 안 말하고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셔도 된다. 이건 수급 관점이죠. 삼성전자를 왜 사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사고 있으니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도 된다. 그다음에 내가 이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드라이빙 걸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왔다거나. 근데 지금 리포트 보면은 삼성전자가 1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고 삼성전자 지금 디램까지 오르고 있고 1분기를 바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런 뷰에서는 저는 드라이빙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실적이 2개 분기 이상은 개선되는 걸 봐야 되고 지금은 그래도
뭐 부정적인 뉴스 2개, 그다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 여부, 실적 확인 가능성 여부 이런 뉴스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를 매매 관점으로는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얘기했고요. 예, 소부장 쪽은 뭘 봐야 돼요? 소부장 얘기. 네, 오늘 제가 그 HBM, 뭐 CXL,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이제 증권사 HTS에서 분류를 다 해주는데 네. 오늘 관련 종목들 보면은 뭐 제가 뭐 관심 있게 보는 반도체가 종목이 뭐 30개다라고 하면은 한 5개 빼고는 다 음봉이었고 5개 정도만 양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양봉이 종목을 뭐 추격 매수하는 관점도 좋아하고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식견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양봉이 나온 종목은 유리기판인데 유리기판 중에서도 유심히 보실 만한 종목을 한 2개 정도 보고 있고 예. 만약에 HBM이 어제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맞아. 나도 손 팀장 얘기하는 거 좀 동의하는데 HBM이 중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도 미국이랑 중국이 이 GPU를 가지고 다퉜을 때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근데 그 단기적인 관점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HBM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HBM 쪽에서는 PSK 홀딩스랑 이오테크닉스. 그래서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견조합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실적 봤을 때 뭐 반도체 피크,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투자가 약간 좀 소홀해졌다 이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PSK홀딩스랑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견조한 실적 보여주고 있고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이면서도 HBM 공정에 필요한 리플로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PSK홀딩스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오테크닉스는 약간 한알령 관련주라고도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킹기, 레이저 커팅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HBM 공정에도 필요하지만 이오테크닉스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정이 이 휴대폰 AP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퀄컴도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고 애플도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는데 이 한알령 때 중국에서 이구안신 정책을 했을 때 핸드폰 교체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인들 핸드폰 물론 갤럭시도 많이 쓰지만 네. 애플 아이폰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이오테크닉스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저는 DIT랑 JNTC 보려고 합니다. SKC가 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사업에서 연내 성과의 창출을 목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좀 엔비디아나 어떤 증권가 리포트에서 이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지만 이 수요대로 블랙엘이 다 못 나가고 있는 거는 발열 이슈다. 이런 대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는 없더라고요. 근데 SKC가 22시간 전에 이제 어젯밤에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연내 성과를 창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DIT라는 종목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오늘 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었고 JNTC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쌍바닥에서 양봉 나와주더라고요. 오전 개장 직후에는 외국인 순매도가 확인됐었는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방송을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편집해서 한 이틀 뒤에 올라가니까 JNTC를 왜 손 팀장이 탑픽으로 소개를 했지라고 하시는 게 딱 보이실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3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7%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고 이 JNTC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다가 유리 글라스 기판 소재 샘플을 11개 기업에다가 납품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어려운 장세 속에 양봉가 나와줬으니까 HBM 쪽에서는 전 PSK홀딩스랑 이오테크닉스, 유리기판에서는 JNTC 좀 탑픽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기대는 있고요. 그죠? 워낙 네. 바닥권이고. 네.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또 뭐 기대감으로 그죠? 네. LG 그룹 차원에서 주력한다 이러면서 네. 7%인가 올랐었죠. 근데 또 뭐 하루 지나고 나면 또 뉴스가 있었는지 또 약하고 그죠? 관세 네. 얘기 나오면 2차 전지 어디쯤 가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한 석 달이 된 것 같고요. 가급적 매매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다고 했을 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PNT나 뭐 CIS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들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수익을 본 다음에 다시 현금으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던
뉴스를 봤을 때 LG화학 실전 개선 기대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실적 개선 기대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뉴스를 봤을 때는 가장 최근에는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관세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를 잘 보면은 이제 뭐 삼성 SDI 유증이라든가 네.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뭐 이런 뉴스 나왔었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 유상증자 뉴스 맞아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그 상법 개정안을 두고서 이 상법이 개정이 되면은 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훼손을 고려한 수준에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야 될 것처럼 예상이 되니까 조금 이 대기업들 유상증자를 좀 앞당겨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뭐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 이제 개정되니까 그 전에 유상증자 하려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분명 2차 전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달에는 이제 LG화학 실적 개선 기대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실적 개선 기대감, 삼성 SDI가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먼저 유상증자를 꺼내면서 매를 먼저 받으면서 바닥을 잡아줬고 탄력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다가 30조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현대차는 관세 없다라는 헤드라인을 어제 아침에 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자동차 관세를 25%를 부과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밀렸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입산 자동차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하지만 현대차랑 테슬라는 면제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뭐 현대차랑 테슬라까지도 포함해서 관세를 25% 부과하는데 현대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드밴테이지를 줄까 말까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투자는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안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의선 회장의 좀 대응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뭐 정의선 회장을 잘 모르지만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30조 투자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관세를 부과해 30조 투자 철회 이러실 분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약간 좀 30조에서 한 20조 정도로 줄이거나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체거래소가 나오면서 거래대금 좀 줄어든 것도 있고 네. 이제 아마 업로드가 되고 이제 영상 업로드가 되고 나면 아마 공매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2차 전지랑 로봇이 좀 변동성이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공매도가 실현되면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약간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랑 로봇에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라는 것은 공매도가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 공매도 대기 물량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매도 같은 경우가 공매도 잔량이라든가 이제 공매도 거래대금 대비해서 공매도가 실행된 거는 거래소에서 이제 HTS에서 확인 가능하고 그다음에 누적 공매도량은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2차 전지를 저가 매수하려고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이 정말 많다. 혹은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겪는 가운데 퍼가 이제 부담되지 않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면 저는 2차 전지를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12개월 선행퍼가 500 정도고 에코프로 BM이 한 18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6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딱 실행했을 때 너네 이렇게 억지로 공매도를 해? 라고 반박을 하려면 이 기업들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여야 되는데 저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근데 만약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 2차 전지 저가 매수하고자 하는 총알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어줍지 않게 공매도 진행하면 우리가 이걸 물량을 다 먹어서 가져가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의 신용 물량이 증가했다라는 뉴스는 없어요. 근데 2주 전에 개인 투자분들의 신용 잔고가 18조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맥스다라고 보는 게 22조인데 18조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관세 뉴스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많이 안 했거든요. 한 2천억,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제가 2시 반에 보니까 치수가 훅 밀리는 거예요. 치수가 훅 밀려서 누가 파나 봤더니 개인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개인 투자분들도 자금이 없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이거를 받아줄 만한 개인 투자분들 자금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지금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매매 관점은 유효하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 그 매매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이제 올라올 때가 봄이 좀 올 때가 됐는데 그죠? 네. 그 공매도도 이제 어쨌든 지나가야 되고. 네.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일단 뭐 셀업체를 제일 먼저 얘기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셀업체들 동향은 결국은 또 이제 실적이 좀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1분기 실적, 네, 2분기 실적 기대감은 좀 같기는 이런가요? 저는 사실은 실적이 바닥이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개 분기 연속 실적이 개선되는 걸 봐야 된다라고 1년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번에 우리 완성셀 3개, 3사를 공부를 하다가 문득 이제 CATL이랑 BRD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저도 역시 2차 전지를 좋아하지만 제 주변에도 정말 2차 전지 극도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한테 반박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뉴스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호평을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제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 CATL이나 뭐 BRD가 그렇게 잘하나 봤는데 CATL은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CATL이 이제 그 ADR로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홍콩 증시에도 상장 승인이 되면서 자금 수혈 많이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충격적인 게 지금 삼성 SDI도 적자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 적자 나왔고 SKO는 흑자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만한 뭐 LNF라든가 코스모 신소재는 흑자지만 뭐 LNF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 적자 나왔고 그 와중에 CATL은 흑자더라고요. 흑자고 제가 주가 수익 봤는데 2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이제 국기 떼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과 뭐 이제 점유율 이런 것들 봤을 때는 CATL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근데 어차피 저희가 중국 시장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시장을 투자하는 것이고 제가 만약에 2차 전지 지금부터 저가 매수해가지고 드라이빙을 걸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좋은 뭐 ESS 수준 나왔을 때 뭐 7에서 8% 정도 상승한 모습.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타픽을 바꿔왔지만 어제는 분명히 테슬라 밸류체인들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밸류체인도 테슬라가 반등 나왔을 때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도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멘텀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종목이 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현재 상황을 공부하고 매매 관점으로 어디를 봐야 될지 그 부분만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G화학 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화학이지만 2차 전지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되는 상대적으로 지금 견조했었는데요. 네. 셀업체 가운데 그러면 타픽이 뭡니까? 저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I를 봤을 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유상증자가 뭐 3자 유상증자는 아니지만 뭐 채무상환 자금의 운영 자금이 아니고 시설 자금이랑 타법인 취득 자금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수급은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는 탑픽으로 말씀 못 드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저는 주가 수익 비율이 뭐 15가 나와도 추세 턴이 안 되면은 탑픽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도 15조 원 배터리.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SK온이 15조 원에 가량 해당하는 닛산에 대한 배터리 공급을 받았을 때 저는 몰랐어요. SK이노베이션이 우상 기조 보여주길래 지금 뭐 유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SK이노베이션이 오르는 건가? 라고 판단했었는데 닛산 수주를 받자마자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것은 기대감에 사서 결과에 파는구나 라고 판단되고 있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어제랑 그제 나왔던 뉴스가 폴란드로부터 1기가와트시 ESS 수주.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녹화 기준으로 어제 이제 미국의 테라 일렉트로닉인가요? 그 미국 기업과 약 4기가와트시 규모의 ESS를 수주를 맺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3조 정도 됩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84조인데 공급 계약이 3조짜리를 얻었는데 이게 일시불도 아니고
몇 년에 나눠서 들어올 건데 몇 년도 이제 공급 계약이 안 나왔다. 비밀 유지 계약으로. 근데 이 3조짜리 매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보다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것은 투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퀀트 투자보다는 투심의 변화다. 투심 변화를 주는 뉴스를 보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방송 이제 영상을 구독하신 구독자분들께서 저는요 손 팀장님 저는 역시 투자는 재무제표, 재무가치 입각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SK 이노베이션을 보는 네. 거죠. 근데 손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시장이 유동자금도 적고 거래대금도 적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수급이 모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판단하신 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셋업시에 있고요. 그밖에 소재 쪽에서 좀 관전 포인트나 관심 종목 좀 알려주시면. 네, 확실하게 우리가 많이 좀 까먹고 있었던 아예 모르던 종목은 아니고 까먹고 있었던 종목이 새로운 모멘텀을 통해서 좀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도 대부분 양봉이었는데 이제 대부분 음봉이었는데 양봉을 보여준 종목들의 특징은 약간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하는 부분을 좀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뉴스. 그다음에 테슬라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체인이 될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유리기판과 플러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제가 어제 만약에 녹화를 했으면 사실 LNF나 아니면 PNT나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종목이 다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양봉 나왔던 종목이 하나기술과 대진첨단소재, 에코프로머티, TC스틸인데 저는 하나기술이랑 대진첨단소재는 매매 관점,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랑 TC스틸은 모아가는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탑픽은 TC스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정말 PNT랑 CIS랑 정말 2차 전지 3대 장비 기업이었는데 PNT랑 CIS는 실적이 견조합니다. 근데 하나기술은 2024년 어닝 쇼크 나왔더라고요. 근데 하나기술 오늘 양봉을 나온 이유가 보니까 UTG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트라 신 글래스라고 해가지고 유리기판에 필요한 소재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를 토대로 흑자전을 예상된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오늘 수급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최근에 대진첨단 소재가 유명하더라고요. 해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저도 대진첨단 소재 수급이 괜찮네라고 봤었는데 이 기업이 화재 방지 프로그램 관련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BMW랑 테슬라 전기차 화재 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견고했던 이유가 BMS 배터리 매너 시스템에 대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자적인 기술로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대진 첨단 소재가 독일 보쉬와의 공급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ESS 프로젝트 수주의 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납품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3자 유증이더라고요. 3자 유증으로 어떤 타국에 있는 광산을 취득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저는 제 3자 유증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TC 스틸은 어제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오늘은 좀 단기 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TC 스틸이 잘 보면은 2022년과 2023년에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강판을 이용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출자를 했더라고요. 그 자금이 발현돼서 적자했다가 2024년에 흑자가 전환됐고 2025년 1월에는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주니퍼 이 주니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든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를 TC 스틸이 만들기 때문에 이 TC 스틸이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랑 TC 스틸 일봉 차트 보시더라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외국인 가격에 점진적인 매수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저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돼서 오늘 이 두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재 쪽은 하나기술하고 그러면 TCC 스틸. 장비는 제가 하나기술이고 하나기술 그다음에 소재는 에코프로머티랑 에코프로머티 그다음에 TC 스틸도 부품 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비는 하나기술, 소재는 에코프로머티, 부품은 TC 스틸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도 핫케 모멘텀들이 쭉 줄줄이 있더라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개별 종목 장세로 한다면 가야 될 타이밍인데 바이오도 주춤거리네요. 일단 개별 종목 장세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저번 달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제 안전한 종목 상위 10개 정도만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조는 안 바뀝니다. 근데 감사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환기 종목이라든가 관리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래 정지 되는데
안 정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뭐 횡령 배임 사실 뜨거나 아니면은 감사 보고서 뭐 반기 보고서가 뭐 의견 거절나거나 뭐 한정 이런 거 나오면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네. 권해드리지만 내가 제 이름을 걸고 소개를 해드린 종목은 안타깝게도 상위 10개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번 달보다 지금의 제약바이오 업황은 조금 나빠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투자하기 좋은 업황은 뭐 우리나라 K바이오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 승승장구에 대한 발목을 잡으려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결을 했지만 인하 스탠스로 말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하 스탠스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동결이 계속 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채를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연은 총재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연은 총재 분들 성함을 다 못 외우는데 이번에 그 굴수비 연은 총재하고 무살렘 연은 총재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조금 매파적인 성격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많은 국채 발언 이런 것들은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게 단기적인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인플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FOMC 의사록에는 올해 기준금리를 2회 정도 인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보면 제가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를 보고 있는데 3월 초에 4.1%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어제 종가 기준 4.34달러가 이제 퍼센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한테는 우호적이지 않다는 우호적인 거죠? 상황이 아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 첨생법이라든가 그 생물보안법이 작용이 됐을 때는 미국에서 중국을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공부하고 제 원칙에 따라서는 요 정도 뉴스가 나왔을 때는 영향이 한 요 정도 퍼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향이 더 퍼지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랑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발표가 있다라고 이제 어제 자기 전에 했다고 한다면 오늘 자고 일어나는 시점에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약바이오랑 목재도 관세를 발표할 거다. 이제 행정서명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이제 대본을 워낙 하루하루 뉴스가 막 빠르게 나오니까 대본 항상 70%를 완성을 한 다음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녹화 들어오기 전에 최종 완성을 하는데 어제는 솔직히 제약바이오가 괜찮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토픽을 AACR 미국 아마케 관련 종목으로 토픽을 갖고 왔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도 조금 못 이겨냈어요. 그다음에 우리 아시는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은 뭐 삼천당 제약이나 HLB 정도고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삼성바이오틱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뭐 단기 트레이딩을 잘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저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좀 종목을 갖고 왔고 첨생법도 투심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첨생법이 통과됐을 때 그에 대한 효과는 약가 인상으로 인해서 국내 제약바이오들이 좀 수혜를 볼 거다. 그다음에 완성품에 대해서 이제 의약품 이제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가 붙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K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하잖아요. 플랫폼 이전을 하든지 뭐 제형 기술을 하든지 뭐 임상 1상 2상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기술 이전을 하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좀 영향이 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차피 미국한테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원료 의약품을 부과하더라도 중국보다는 피해가 덜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제 평가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로직스의 한 달간 주가를 보면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리지만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나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기술 이전 성과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모아가는 관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무서운데 그래도 좀 정말 좀 믿고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알테오젠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으로. 네.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바도
그러니까 요즘 지난번에 120만 원까지 찍었네, 그죠? 네네. 129만 원 찍고 100만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뭐라 그러셨죠? 저는 대형주 중에서는 네. 딱 4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틱스, 네. 셀트리온, 알테오젠, 알테오젠. 유한양에 보고 있고 제가 오늘 탑픽에는 오스코텍을 뺐는데 네. 저번 방송에서 탑픽을 오스코텍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그때 오스코텍 말씀드릴 때 3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달 지나면서 3만 3천 정도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엄마 먼저 아들 닭 먼저 달걀 먼저인데 사실은 유한양이 닭이잖아요. 유한양이 닭이고 이제 오스코텍이 달걀인데 그렇죠. 저번에는 이제 오스코텍이 먼저 갔다고 한다면 최근 오스코텍 차트 보시면은 이제 최근 한 달간의 슈팅 나왔다가 쉬었다가 다시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횡보하다가 어제 오늘 조금 이렇게 추세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저는 유한양을 좀 탑픽으로 볼 거고 알테오젠은 전 투자 전략 바꾸지 않고요. 저는 악플 무섭지 않습니다. 악플에 뭐 손녀로가 뭐 12월 말에 잠깐만요. 알테오젠 뭐 적금 넣듯이 사라 그랬는데 뭐 적금 넣듯이 한 주씩 사가지고 누코에 붙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투자금 억 단위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준이 아니고 투자금을 그냥 소액으로 1, 2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물론 알테오젠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구독자분들 많이 계실 거고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 신한투자증권 엄민영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맨날 읽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기자분들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 기자분들이나 알테오젠 이제 그 엄민영 애널리스트 분의 뷰대로 된다고 한다면 매수 기회죠. 왜냐면은 지금 키투루다의 매출이 보니까 23년과 24년에 매출이 40조 기록했고 올해 키투루다 SC 이제 승인 결과 나오면은 매출이 반영이 될 거고 물론 SC가 처음부터 40조는 안 팔리겠지만 뭐 2, 3년 안에 20조 팔리면은 그 중에서 로열티가 3에서 5%면은 알테오젠이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져갈 수 있는 매출액이 6천억에서 1조인데 알테오젠 시총이 20조, 18조, 20조 정도 되니까 네. 알테오젠은 1년 뒤나 2년 뒤에 퍼가 20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실적 나오는 제약기업이 퍼가 20이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근데 퀀트 분석이 항상 답이 아닌 게 전쟁하는데 공매도 되는데 그게 실적이 무슨 상관이고 지금도 뭐 실적이 나올 건데 뭐 반도체 제재하면 실적이 깎이고 뭐 제약바 수출할 건데 그 국가에서 뭐 전쟁 나오면은 우리 거 안 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퀀트나 매크로 분석은 내가 항상 미들 언덕으로 삼되 언제든지 이런 변수가 나오면서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변수가 나왔을 때는 일단 나의 믿음은 약간 이렇게 노트에 적어놓고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주스랑 셀트리온은 좀 분할 매수 좀 하고 나는 대형주 아니면 안 산다라고 하신 분들께 권해드리는 게 삼성 바이오주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매수해가지고 1주나 2주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기에는 안 움직입니다. 저는 뭐 삼성 바이오주스 같은 경우는 퍼가 55고 셀트리온은 35인데 안 움직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주스랑 셀트리온 내가 정말 손절 못하는데 한 달 이상 들고 올 제약바이오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바이오주스랑 셀트리온. 그다음에 저는 분할 매수 못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유한양행. 그다음에 저는 적금 넣듯이 손 팀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괜찮네요. 적금 넣듯이 뭐 2주에 한 주씩 사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알테오젠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안정성이 가야 되니까 그죠? 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유한양행, 알테오젠 네,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고루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AICR 모멘텀 말씀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3대 학회가 이제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 그다음에 4월 말에는 AACR 미국 암학회, 그다음에 9월 달엔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 있는데 뭐 9월 이야기를 지금 당장 할 필요는 그렇죠. 없다라고 네. 판단되고 있고 다음 달 말에 있는 이제 AACR이 있는데 AACR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종목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가 ABL 바이오랑 한올 바이오 파마를 맨날 말해서 뺐고요. 오늘 한 5개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탑픽은 루닛인데 리가케인 바이오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ST큐브랑 AB프로 홀딩스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ST큐브 같은 경우는 투자주의 환기입니다. 투자주의 환기인데 시세가 좋아요. 이제 ST큐브 딱 쳐보시면은 일봉이 조금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투자주의 환기가 나온 이유가 5년 연속 적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상장도 2017년, 2018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특례 상장하더라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리버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기술력이 있는데 7년 이제 코스닥 상장 유지 기준을 만족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됐듯이 ST큐브도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 자신 있는 분들 보시는데 매매 자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AB프로홀딩스 같은 경우도 적자가 심하더라고요. 근데 AB프로홀딩스는 투자 가능합니다. 왜냐면 2022년인가 2023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상장 유지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만약에 수급이 최근에 괜찮았으면은 이걸 탑픽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네. 에이프릴 바이오랑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그래도 바이오텍인가요? 네, 이 두 기업이 네. 기술 이전을 상장 전에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랑 에이프릴 바이오도 2023년인가 2024년에 상장을 해가지고 보유에는 문제가 없는 기업인데 상장 전에 이미 기술 이전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연간 실질 흑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AACR에 참여한다는 뉴스가 없어가지고 뺐고요.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암 연구학회의 난치성 폐암 치료제 PHI 501을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전임상 단계입니다. 일상 이전이죠. 일상 이전이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데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안 사고 있고 개인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제가 종목들을 다 준비해 왔지만 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없어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은 리가캠바이오랑 루닛을 들은 다음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다음에 바로 사는 게 아니고 기술적 분석을 하셔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살 때 모아가지고 이제 AACR이 4월 25일이니까 한 4월 20일, 4월 15일, 4월 20일쯤 그때 매도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가캠바이오는 사실 뭐 드릴 말씀이 없죠. 뭐 JP모건스퀘어 뭐 실제로 뭐 2022년에 뭐 기술 이전한 결과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이 11개, 12개가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만 기술 이전이 예상되는 파이프라인이 3개가 넘는데 그 대표께서도 기술 이전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자금이 없으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뭐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방 기업이 오리온인데 뭐 걱정 있겠습니까? 뭐 제3자 유증하겠죠. 그래서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점 확인하고 밀린 다음에 아직 뭐 쌍바닥을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곧 눌림목을 만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가캠바이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저는 루닛 좀 보고 있습니다. 루닛은 의료 AI 관련 종목인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번에 그 알테오젠에서 2조 계약한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죠. 그렇죠.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루닛이랑 합동 연구한 이제 AI를 활용한 폐암 변이 예측에 대한 연구 결과를 AACR에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루닛이라든가 뭐 뷰노, 딥노이드 이런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기술적 위치가 괜찮더라고요. 저는 지금이 제약바이오 시간이니까 루닛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의료 AI 중에서는 딥노이드 좀 보고 있습니다. 딥노이드가 개인적으로 기술적 위치가 수급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의료 AI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딥노이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루닛이랑 리가캠바이오가 좀 일정주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제라고요? 4월 말. 현지 시간으로 4월 25일이니까 네. 아마 우리는 매수를 해가지고 한 4월 15일과 20일 사이에 매도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암 연구학회 네, 맞습니다. AACR 관련해서는 리가캠바이오, 루닛. 일단 단기 관점으로는 루닛, 스윙 관점으로는 리가캠바이오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유한양행, 알테오젠 여긴 다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루닛은 아직 숫자는 잘 안 나오죠. 나오나? 루닛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 흑자 전환은 안 된 상황이고 근데 네. 루닛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종목이고 유상증자 진행해가지고 자금력 좀 안전하니까 사실 뭐 의료 AI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원래는 루닛 같은 경우도 사실 2024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루닛이랑 이런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 손실폭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분기 실적 같은 경우 딥노이드가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 다음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원래 흑자였고 그 다음에 루닛이랑 뷰노랑 뭐 JLK 이런 기업들은
아직 단기 이제 영업 이익으로 흑자 전환 못했지만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관련 종목들 리포트 찾아보시면은 뭐 국내외 또 의원이나 약국이나 병원 등의 주요 매출처가 커지고 있으니까 저는 뭐 의료 AI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이미 이제 숫자가 좀 이제 네. 나오면서 이제 그게 이제 더 엄청 좋아질 거에 대한 네네. 기대가 정말 될까라는 거지만 이제 사실은 알테오젠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보면 대부분 바이오텍은 사실은 숫자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리가캠도 사실은 숫자로 아직 확인되진 않은 국면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분기 실적 기준으로 흑자가 나온 걸 종종 봤습니다. 근데 네. 제가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크게 관심 있게 안 봤는데 알테오젠은 워낙 악플이 달리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리포트가 나오면은 제가 날짜별로 이 리포트에서 나온 전망치를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팩트인 게 예. 증권사에서 이제 뭐 FN 가이드에서 나오는 컨센서스 있잖아요. FN 가이드에서 나오는 컨센서스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악플 먹어도 인정을 해야 돼요.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오고 있는 거는 뭐 2025년 전망 컨센서스가 뭐 몇백억인데 뭐 분기 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250억을 수령할 거다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는 뭐 180억 정도. 물론 이 뭐 250억 수령한다고 했는데 뭐 280억, 320억 수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한 10년간의 이 시장을 보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 신라젠, 그 다음에 뭐 2021년 코로나 그때 공부하고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나 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을 공부했을 때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보다 초과해서 나오는 경우는 잘 못 받고 네. 덜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바에서 아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기대감이 큰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분할 매수해서 저는 제약바이오 늘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를 사가지고 플러스 50% 먹을 거를 플러스 30% 먹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조심해가지고 마이너스 20% 손실 볼 거를 마이너스 40% 손실 보는 걸 피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투자도 내가 살아있어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뭐 수익을 많이 내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적어도 버티고 있어야지 재투자를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번 영상도 악플 굉장히 많이 달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과거 경험 봤을 때는 분명히 저도 이 애널리스트 분들과 기자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네. 맞길 바래요. 근데 틀리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틀리는 경우에 대비해서 나를 보호하려면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선풀 좀 달아주세요. 선풀 네. 악플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이거 방송할 수 있겠어요? 네. 사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다른 생각들을 각자 표현하시는 거죠. 젠틀하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 이야기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